대입 시청자 범양경영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범양경영 관련해서 또 호재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 민주당이 이 기본주택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 앞선 21년도 대선 당시에 또 이런 주택 공급 이슈 때문에 이 건설사,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 차례 정책줄에 엮이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해당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크게 긁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회 어제에서 열렸습니다.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에 대한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과제로 이 바로 뭐다? 이 전 국민 기본 거주를 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자, 과거 차트를 돌아보게 됐을 때 20년도, 21년도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가 있었죠. 이 만 원대를 봤었던 우리 범양건영이 있었는데 이때 뭐 때문에 갔었습니까, 여러분들?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이 대선 관련 정책주로 이 기본주택 공급,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쏟아지면서 이 건설사들이 정책주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범안경영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근데 이번 총선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번 총선이 특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. 그런 이유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? AI나 이 반도체 때문에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좀 쏠리게 되면서 이번에 총선 관련된 관련주들도 조금 이슈를 덜 못 받은 것 같고, 이 정책주들도 잠깐 반짝였다가 이 테마가 또 이슈가 사그러들면 주가가 다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. 보통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테마 그리고 이 수급이 어디에 몰리냐에 따라서 덜 부각받을 수도 있고요, 더 부각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시장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 총선에 크게 관심이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정책 기본주택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집값 안정을 잡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다가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, 이 기본주택이라는 게 원래 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서울에는 공공으로 분양할 만한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이 역세권에다가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. 역세권은 더욱더 없어요, 여러분들. 더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, 또 무엇보다 이 기본주택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 문턱도 못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앞전 21년도 대선 당시 때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때도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뭐 이것만 하겠다라고 좀 발표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일정을 잡고 진행해 가겠다, 이렇게 좀 구체화를 시켜 놓으면 이 우리 국민들이, 그리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더 믿고 더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아쉽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, 이번에 총선 10대 관련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전세 자금 피해에 대한 선구제 후추신 방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.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고요, 그 다음에 추후에 국가가 그 집주인한테 추심을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가장 문제는 당연히 예산이 되겠죠. 왜 그러냐면 지금 23년도 올해 피해 금액만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? 3조 1200억이 넘습니다. 이 보증보험에서 가입한 피해 규모만, 이 한 곳에서만 이 정도 피해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고, 이 서울에서만 특히 30%가 넘는다라고 합니다. 건수로만 보게 되면 1만 4천 건, 23년도 한 해입니다. 지금 23년도 한 해 3조 1000억이 넘게 발생했고 1만 4천 건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, 22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
22년도 1조가 좀 넘어갔었거든요. 지금 3배가량 더 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고금리가 되겠고, 이 고금리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그 다음에 아파트 뭐 특히 이 범량건영 같은 건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순차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이슈도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, 차트를 함께 보게 되면 제가 앞전에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탈이 나올 때 그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. 여기서 이탈이 나올 때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승과 하단의 어떤 그 가격대를 근거로 했을 때는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1,7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현재 1,700원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격과 이 리뷰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이 가격대가 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. 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총선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,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수급이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건설 경기가 돌아와 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, 그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24년도 하반기가 지나는 25년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좀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착공 사이클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요. 이 금리 인하도 올해 11월 달부터 좀 인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 건설 관련된 정책들일 것 같은데,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27년도 대선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과거로 좀 유추를 해보게 되면, 자, 앞선 21년도의 대선을 보게 되면, 자, 21년도에 대선이 있었을 때 보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? 19년도, 20년도, 즉 2년 전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. 자, 그렇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27년도부터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데, 그러면 25년도 내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정책 관련주로 아무래도 좀 엮이지 않겠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4년도 올해 하반기만 좀 지나면 여러분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손절 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잘 지켜보자, 좀 견뎌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, 앞으로 이 범안건영 관련된 또 이슈나 또 중요한 내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